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기와 투자 같은 경우도 같이 바라보고 장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준비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포트폴리오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시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사연인지 한번 볼 텐데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28살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인생을 혼자 살면서 좀 즐기고 싶은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까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이분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셔서 만 7년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어떻게 보면 적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보유자산 보시면 예적금도 그렇고 주택청약, 비상금, 펀드 주식 합치면은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혼할 생각이 없으신 약간 욜로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주변에서 사실 조금씩 가기 시작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이대로 돈을 모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노후 준비하고 하나씩 늘려가면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신청을 해주신 분입니다. 자, 보면 일단 급여는 280에 기타 20에서 300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쓰고 있나를 봤었는데 소비성 지출이 140, 비소비 지출이 130, 남은 돈이 30 정도. 저는 항상 잉여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은 돈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300에서 반 이상을 쓰고 반보다 좀 적은 금액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4대6이 사실 거꾸로 되어 있고 5대5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5대5를 넘지 않게끔 사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것들이 무조건 항상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끔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47%, 43%,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지출 같은 경우는 90만 원, 변동지출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합해서 14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저축투자 아까 말씀드린 130만 원에 잉여자금 30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월세 관리비 자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50만 원 나가죠. 통신비는 뭐 적당하게 나가고 교통비 10, 교육비 15, 부모님 10. 그러니까 부모님 용돈도 어느 정도 드리면서 자기개발 교육비, 그다음에 교통비도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요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은 보시다시피 건들 게 별로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 지출 같은 경우도 이분이 많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월세 관리비가 아무래도 20, 30대 자취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크리티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변동 지출에서 얼마나 잘 줄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인데 그 부분을 사실 이분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5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축투자 영역에서 어떻게 되나 봤었을 때 적금 100, 펀드 10, 주택청약 10 이렇게 하고 계셨고 CME 30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어떻게 바꿔주는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보시면 뒤에서도 제가 써놨지만 조금 저금리 적금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냥 흉내만 그냥 돈을 일단 모아야 되니까. 근데 살펴봤더니 이분이 청년도약 계좌를 넣으실 수 있고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50만 원 만들어 드렸고 근데 또 요것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좀 특판 금리 중에 좀 괜찮은 적금이 있었어요. 4% 정도 나는 적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30만 원 포션을 정해드렸고 이분이 투자라는 것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펀드 10만 원 정도인데 펀드도 그냥 주식은 무섭고 다른 건 잘 모르겠으니까 펀드를 하셨대요. 그래서 단기적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ISE를 추천을 드렸고 그와 함께 좀 더 공부도 하시고 시장도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ETF도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또 장기적인 부분도 사실 놓치고 싶진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이분은 단기와 중기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액을 세후 월급에 보시다시피 세후 월급의 10% 정도인 얼마? 30만 원 정도를 장기적으로 포션을 정해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연금같이 장기, 뭐 연금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 연금 같은 경우는 세후 월급의 15에서 20% 정도는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300 버시는 분들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게 보통 이상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결혼한 분들은 또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최후의 전선이라고 하죠. 최후 가장 뒤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세후 월급의 10%는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해당하는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분이 또 해주신 얘기가 장기에 대한 준비도 해보고 싶은데 조금 빨리 만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저축성 투자형 연금이 있고 보장성 상품이 있는데 먼 시야보다는 한 중기 정도를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축성 연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만기를 도달하게끔 하면 마음의 안정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심리잖아요, 심리.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서 해당하는 상품으로 포션을 취해드렸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140이 그대로지만 이 30의 잉여 자금이 같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축 투자가 반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일부의 수익성도 추구하면서 중기와 투자 같은 경우도 같이 바라보고 장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준비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포트폴리오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보험이 빠져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내고 계셔 주셔서 그런 부분은 커버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총 연봉 대비 53.33%, 아까 이분 40%대였잖아요. 네. 43%가 53%에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대 후반 중소기업 7년차 다니시는 여성분의 포트폴리오 사례를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사연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30살 남성분이세요. 근데 고민이 무엇이냐? 예전처럼 공무원의 메리트가 없어서 어떻게 돈 관리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이고, 또 독특한 거는 이분은 이제 집안이 교사 출신 집안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어머님은 고등학교 교사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교사를 하게 되셨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과거 부모님 시대의 어떤 교사와 지금의 교사는 많이 다르죠. 교육적인 것도 많이 다르지만 돈적인 부분도 많이 다른 것 같고, 공제은행 연금 쪽도 약화가 상대적으로 되었다 보니 노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급여와 인센티브, 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교사분들은 수당이 있어서 합치면 280 정도가 되고, 지출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는 소비성 지출 120, 비소비 지출 140, 잉여자금 20. 항상 보면은 잉여자금이라고 하는 게 남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실 일단 소비로 간주를 해서 지금 보면은 딱 5대5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5대5. 그래서 과연 이분은 조금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볼 텐데, 이분은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고, 또 차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고, 은퇴 자금에 대한 고민도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제일 큰 분이시기도 해요. 보유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신 분의 상황을 봤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예적금 잘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 주택 청약 잘 되어 있으시고, 비상자금 잘 갖고 계시고, 펀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 소비성 지출 43, 저축 50, 잉여자금 7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행히 현재 기준으로 저축 투자는 반 정도는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사회초년생이 반 이상 시작부터 저축 투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선 시작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세하게 내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지출 40만원, 변동지출 80만원 이 해서 120만원이고요. 저축투자 160만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다행히 이제 자취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고정지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할 거 없이 고정지출이 적은 것이고, 변동지출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데이트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있기 때문에 변동은 한 5 정도만 줬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줄여져서 변동지출 75가 되었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예요. 기존 적금을 100만원 갖고 계셨었는데 이분도 대부분의 분들이랑 비슷하게 일단은 들고 계셨어요. 근데 앞에 분과는 다르게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갖고 계신 금리가 높은 적금을 50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IRP랑 비과세연금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IRP를 통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비과세연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 플러스 연금 받는 금액을 높이게끔, 왜냐면 당연히 세금을 안 떼어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받는 연금에 대한 부분의 포션을 조금 높였고요.
근데 교직원공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교직원공제는 은퇴할 때 끝까지 가져갔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지, 넣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교직원공제는 내가 정말 이 교직원이라는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삼겠다라고 할 때 늘려도 상관없어요.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이 그냥 어디서 좋다고 알고 계셔가지고 20만 원을 넣고 계셨는데, 이분이 결국 원하는 건 이제 민영주택 쪽, 민영주택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택청약을 사실 2만 원을 추천을 드렸는데, 아직 쌓이는 돈이 본인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에, 그래서 일단은 5로 가져가기로 했고, 이 최소의 지금이라는 게 채워지면 그때 2 혹은 0으로 줄이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30살이도 되시기도 했고, 집안의 가족력을 고려해서 10만 원에서 5만 원을 더 늘려서 15만 원으로 조금 보충을 해서 여기 딱 월급에 알맞게끔 가져가는 플랜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다이어트 시작을 하셨다고 해서 식비를 좀 줄여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고 줄여서 45가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보다는 중장기 자산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싶으셨던 부분, 그래서 적금 하나 연금 쪽으로 옮기고 주택청약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가져왔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가족력과 30대가 된 것을 고려하여서 5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딱 정리를 해봤었을 때 아까 이분은 이제 50%였었어요. 50%였었던 것이 얼마를 올랐죠? 58.92%. 이분은 거의 약 10%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무조건 저축 투자를 늘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 재무 목표와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좀 짜낼 수 있는 방법들, 무리가 되지 않는 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케이스와 사연을 많이 접수를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